네, 안녕하세요. 굿먼입니다. 자,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채널명과 이제 로고, 각종 이제 좀 리프레시 하는 차원에서 채널명을 좀 바꿨습니다. 굿먼이라는 이제 채널명으로 바꿨는데요. 이제 좋은 돈, 그리고 좋은 투자, 그런 당신의 투자 성공을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이제 그런 자료나 세계 경제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걸쳐서 한번 우리 좋은 자료는 좀 나누자. 같이 부자가 되자.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또 지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연예인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새로운 컨텐츠들을 계속 다시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뭐 경제나 부동산 얘기뿐만 아니라 뭐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정치적인 사안은 좀 민감해서 웬만하면 정치적인 건 하지 않고 그런 뭐 종교적인 종교적인 거나 책 리뷰, 그다음에 이제 그런 유명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민감한 부분은 빼고 이제 투자적인 면만 들여다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지금은 이제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항상 인플레이션이 있다가 잠깐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보통 경제가 발전한다 그러지 경제가 후퇴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후퇴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 힘든 시기를 다 같이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을 보면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패권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이 어떤 지표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거를 들여다보면 항상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배우고 또 이걸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같이 배우는 느낌이니까요. 뭐 어떤 걸 뭐 배우겠다 이런 것보다도 요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 때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했고 올해 경제 전망을 영상 올렸죠.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 웬만한 거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어요. 지금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는 부동산 규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는 이제 취득세와 DSR 폐지. 요게 핵심인데 아직 요건 안 풀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내년에 우리는 미국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우리는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풀 가능성이 크다. 요걸 풀지 않은 이상 지금 규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박근혜 때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때가 훨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예요. 왜냐면 이명박 때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규제를 정말 엄청나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되돌아가지 않았다. 정말 더디게 푼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푸는 거는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또 급격하게 풀어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또 튀어 오를까봐 이제 그런 거를 염려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한테 어쨌든 기대는 정책이거든요. 다주택자들한테 거래를 좀 해라 이런 건데 DSR을 풀지 않으면 이거는 부자들을 위한 거지 다주택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DSR은 상환 능력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은 이제 70% 80%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정책입니다. 저는 박근혜 때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가계대출이 이제 막 계속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했었거든요. 가계대출 관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는 만기 일시 상환이었어요, 다. 보통 30년 정도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30년 동안 사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 될까요?
그래서 보통 집을 5년에서 10년 정도 살다가 이사를 갑니다. 그럼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자로 냈던 금액을 원금은 안 갚고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해버리면 굉장히 가계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자만 갚았었어요. 근데 박근혜 때 그거를 이제 원리금 상환으로 바꿔버린 거죠. 원금도 갚아라. 이런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경제 순환에 있어서 안 좋다고 보는데, 그때부터 조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힘들지 않았나. 물론 해소가 됐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돌아가야, 막혔던 그 혈관이 뚫리는 것처럼, 돈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막 대출을 막 120% 해주고 이런 버블이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70% 80%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하지 않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가계부채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늘어나죠. 우리 세금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금으로 예산도 늘어나잖아요. 세금. 국가 예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취득세 1%대와 DSR 폐지다. 이거는 다주택자에게 기대는 겁니다. 근데 취득세 1%와 DSR 폐지를 풀지 않으면 다주택자가 아닌 고소득자한테 이제 기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해제를 했어요. 강남 3구와 용산 빼고 이제 규제 지역 다 풀었고요. 규제 지역이 풀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LTV 같은 거는 5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5년간 28회 대책인데 사실상 낙제점이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이제 실패했다고.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워낙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건 없어요. 이제 잘못했다고 하면 이제 거래를 막은 건데, 거래를 막아서 지금 안심하신 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막 100% 다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 보자면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정책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정책이다. 왜 이렇게 보냐면,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 과감히 풀겠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하겠다. 그 다음에 집값 좀 높지만 규제 풀었다고 당장 사라는 취지는 아니다. 이제 거래가 막힌 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푼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거시적인 경제를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락 추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득세와 DSR을 풀지 않으면은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같은 이제 경제통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 가격이 폭락하는데 공급을 늘린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아니 가격 폭락을 막을 거면 공급을 줄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 같은 경우도 전세를 이제 2년 거주 안 해도 바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전세 끼고 사놓으란 신혼이야.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알고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사람 속을 모르겠다. 그냥 시장에서는 뭘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정부에서도 뭘 하라고 하니까 내놓는 정책이 아니냐. 왜냐면은 말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 사람도.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더디다. 지금 5월달에 인수를 했으면 8월달에 대책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12월까지 끌었다. 민주당 탓만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종부세도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겠다.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 재산세를 합치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폐지됐나요? 안 됐잖아요. 민주당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 핑계는 언제까지 먹히겠어요.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거지.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법을 통과시키는 게 능력입니다. 서울 규제지역 오늘 대거 해제. 5일날 대거 해제했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 강남 3구와 용산 3구 빼고는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됐는데 이제 요 네 지역 빼고는 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가 3주택인 사람까지는 이제 4%를 내고 4주택 이상인 분들은 이제 6%를 내는. 이것도 비싸요. 1%대였거든요. 박근혜 때 1%였습니다. 그 기억을 다 있어요. 문재인이 12%까지 올려놓은 거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6%를 내고 살려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까요? 너무 비싸거든요. 이를테면 10억이면요. 600만 원. 6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10억이면. 참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낼 수 있을까? 참. 6천이죠, 6천. 예, 6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서 서울 아파트가 이제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과연 누가 살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아 집 좀 사줘라. 근데 대출 안 해줄 거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 김성환이라는 분이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집 더 사라고 하는 거다. 근데 이 다주택자가 이제 고소득자. 고소득자. 저도 다주택자인데 저는 집 살 생각이 없어요. 왜? 취득세가 비싸고 대출 안 해주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져 거래 정상화 기대할 거냐? 아니면 DSR 고금리의 효과가 제한적일 거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DSR을 풀지 않는 거는 이제 투기적인 수요를 막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고금리에 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고금리에 투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 대책도 나왔어요. 지난 11월 10날 임대사업자 대책이 나왔었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을 어떻게 살려낼 거냐. 그래서 4년 남기 임대는 이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류인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게 아파트 임대사업자와 다주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혜택. 요거 두 개가 이제 핵심이죠. 그런 다음에 임대사업자 규제 중에 이제 그 임대사업자 대출이라고 있어요. 그 대출도 지금 허용하겠다고 금융위원장이 말을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언제 할 건지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빨리 풀어야 지금 깡통 전세 이런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역전세난. 임대사업자 냈는데 그럼 사업자 대출이지, 또 임대사업자 낸 분들 중에는 다주택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지금 뭐 15년 더 긴 10년까지인데 15년 장기 임대로 또 구간을 만들겠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재산세 혜택은 이제 구간별로 6억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상향 조정을 해야 되고, 왜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랑 마찬가지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종부세 혜택을 주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이 더 많아질 거예요. 또 아파트도 이제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때문에 이제 체납되신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경매에 붙여진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빨리빨리 나와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또 법을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설득을 또 잘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전세 시장 일단 안정화 시키려고 그런 피해자들의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전세 대출 제도에 대해서 오늘자 기사로 보니까 그런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또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고, 일단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워낙 전세값이 떨어지고 또 월세는 오르고 깡통 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증 비율을 올리던지, 아니면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조금 지금 변동금리보다 좀 낮게 설정을 해가지고 좀 갈 건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금융당국에서 그런 것도 좀 빨리 나와서 세입자분들의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푼 건 잘했어요. 푼 건 잘했지만 그래도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좋은 그런 규제 완화는 아니다. 핵심은 취득세 1%대와 박근혜 때처럼 취득세 1%대와 DSR 폐지다. 원리금 상환은 이해 받아들이지만 DSR 때문에는 그런 깡통 전세나 역전세난이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세입자한테 지라고 하면 안 돼요. 온전히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면 집주인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집주인 다 먹잖아요. 세입자 나눠주나요? 아니기 때문에 항상 피해는 그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영상을 올릴 거고, 다음 영상은 지금 어제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폭등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내일 영상을 만들어서 다음 영상에는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깡통 전세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해결책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맞이해서 이제 이렇게 리프레시 새롭게 한번 준비해봤는데, 부동산 정책에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하락세는 좀 멈출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거래가 막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이런 데는 아직은 부족한 정책이다. 왜냐면은 무주택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이 사주는 게 사실 맞죠. 왜냐면 가격도 어느 정도 떨어졌고, 그리고 대출도 무주택자들한테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DSR 풀지 않는 이상은 고소득자들한테 사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고소득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가 막 엄청나게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취득세를 빨리 다주택자들한테 1%대로 내려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